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 흐름이 좋았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막판에 좀 반납을 했습니다. 요 반납하는 건 항상 그렇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조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듭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직 공모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따상을 갔습니다. 근데 따상을 갔는데 이 따상을 가고 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누군가 의지를 갖고 비싸게 사겠다고 걸면 매도할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응집력을 갖고 의지를 갖고 매수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일단 기다린다.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항상 그렇지만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인위적인 게 개입을 했을 때 시장이 나쁠 때는 인위적으로 올려놓으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럼 또 돈을 써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또 빠집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한 번 더 여기서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땡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서 팍 때리면 여기서 봤을 땐 여기도 비싸다고 했던 투자자들이 와 싸다 하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86만 6,189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하는데 850만 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상한가 매수 잔량을 걸어버리니까 문제 없잖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아마 뭐 다양한 증권사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걸 형성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코스닥을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 일단 면제부를 받은 겁니다. 최소 한 9달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 요거니까 괜찮은 거고 또 받을 것 같다라는 종목 세미콘 라이트를 보면 오늘 많이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사명 변경하고 UV 사업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면 이런 게 가능할까? 그리고 감사 보고서 나오면 관리 종목 탈피를 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관리 종목 탈피를 하면 저 세미콘 라이트가 어쨌든 한 9개월 정도는 큰 이슈가 없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 중소형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밤새 안녕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사놨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다음날 박살이 났다. 이러면 이런데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말 심리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일단 감사보고서 나오고 관리 종목 탈피를 하면 한 9달 정도는 세미콘 라이트가 그런 안녕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뭐 만약에 내일 떠서 시작하면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세미콘 라이트가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괜찮은 종목들 뭐 멀쩡한 종목들 말고 불안한 종목들이 그런 거 나오고 나서 괜찮더라. 네, 요걸 그대로 보여줬다. 근데 나오기 전에 좋아지지 않았냐? 그럼 나온다라는 어떤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먼저 사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은 그래서
그 코스닥 대형주가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추세선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감사 보고서 나온 이후로 수급이 양호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전망은 나쁘지 않고, 제가 코스닥 코스닥 선물 인버스 150을 샀을 때 코스닥이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상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보유 종목 이원 컴포텍. 이게 제가 이 이원 컴포텍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제가 그렇다고 일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들어갔을 때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 심리가 똑같습니다. 오를 때는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또 내리니까 뭐 없네. 오늘 또 오르니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런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좀 인위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사채 물량이 풀렸는데 살아있고, 여기서도 전환사채 물량이 풀렸는데 안 죽습니다. 주가가. 이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막 내려버리면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뭐 매일매일 생각이 바뀝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팔려고 일단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NHN벅스 한 이틀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는 각도가 조금 가파른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숨을 죽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한 이틀 내리겠네? 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내일도 이제 아마 한 7,000원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진짜 가는 거고, 아니면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들어왔고, 얘네들이 요 가격대에서 샀으면 지들이 어쨌든 뭐 빠져나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NHN벅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가 있든, 숨겨진 재료가 뭐가 있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봉 흐름도 큰 틀에서 돌아섭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요 흐름을 보시면 대략 요 검은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기준으로 2012년에 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방향이 14년, 15년 초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요 구간에서의 흐름. 자, 그리고 나서 15년에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가 뭐였지? NHN 엔터테인먼트로 회사가 주인이 바뀌고 나서 계속 떨어집니다. 무려 6년 가까이 떨어지고 드디어 돌아선 겁니다. 제가 중소형 성장주 말씀드릴 때 한 5년 정도 약세. 왜냐면 이제 이 매물이 화석화가 돼야 되니까. 이 매물 만약에 요 18,000원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세를 낸다. 그럼 비싸게 사고 또 요 매물도 다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5년 지나면 더러워서 손절하고 물 타가지고 단가가 바뀌고 이러면서 매물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다가 가면 이제 시세가 나는 건데, 뭐 짧게 올라갔을 때도 보면 한 1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막 방향을 틀었는데, 이걸 뭐 저 여기서 팔아야 되나? 1년, 최소 1년인데 주기가, 상승 주기가 최소 1년인데 이제 막 한 3달 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이건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런 게 부각이 돼서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숨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부각이 되고, 떨어지면 또 나쁜 게 부각이 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 지켜봅니다. 예. 그럼 내일도 약간 부진할 것 같다. 액트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주총도 무난하게 갈 것 같고 딱히 뭐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딱히 뭐 없는데 억지로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할 때 제가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를 보려고 했던 걸 넘어갔는데 이 유틸리티 업종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 개입을 해서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런 업종들이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업종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빠졌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변동성 범위가 이미 좁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 치고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변동성이 좁은 상태에서 머리를 맞고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까지 왔으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패턴으로 음봉이 하나 더 생기면 3음봉 상승 지속형 형태가 돼서 요런 게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은 좀 떨어지고 여기서 그냥 한 7번 정도 하다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수급 뭐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실적 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회사로 있는데 그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원화 강세,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약간 타격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중립 이상이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줄어든 자리에서 뜸을 들이다가 간다면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유틸리티에서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관련해서 부생 수소 관련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적정 주가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가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를 공략했을 때 이 시점이었습니다. 4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까지 가서 수익이 났는데 뭐 적정가가 8만 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는 거 뭐 굉장히 그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평가 요인 기업 가치 이게 한 8년이 지나도 사실 그때랑 똑같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일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게 있습니다. 뭐 그 손실 반영해서 쌓아둔 것도 어느 정도 없애고 이런 좀 건전화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생 수소를 가지고 추가 수익원이 생긴다. 그러면 예전 가격보다도 지금 8년 전 가격보다도 낮고 그때부터 뭐 가치가 훼손됐냐 그러면 뭐 늘어나진 않았지만 또 훼손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그냥 괜찮다. 그냥 사놓고 잊어버릴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틀 전에 하려고 했다가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하는데 뭐 그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신금속 관련 영상을 별도로 올렸는데 이게 참 뭔가 영신금속 이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아까 녹화를 할 때 3번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들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 게시판에서 떠드는 거 보면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느냐부터 해서 약간 제가 좀 고양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근데 하다가 갑자기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녹화를 중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진정하고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것도 중단이 되고, 세 번째, 이것도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해서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또 이게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안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걸 삭제를 하고 다시 아까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쨌든 주주 간의 다툼이긴 하고 회사 측이 너무 치졸하게 나오는 건 맞는데, 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결정을 대표가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거기에 개입된 뭐 직원들은 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뭐 등등 생각하니까 뭐 좋게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약간 그런 어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뭔가가 있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이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제 녹화를 못 하게 됐는데 그 KTX 막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글도 쓰고 했는데 제가 뭐 KTX에서 녹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집에 도착하면 1시 30분 정도 되니까 이때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뭐 한 3시 정도 될 건데 3시에 올려드리면 보실 분들이 과연 계실까. 괜히 이거 보고 주무신다는 분도 계셨는데 괜히 못 주무실까봐 그냥 그래서 녹화 안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걸로 뭔가 전달이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 채널에, 이게 제 채널 사이트인데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늦게 올라온다 생각이 되면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요 커뮤니티 여기로 오셔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다려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없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로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확인해 보시면 제가 녹화를 안 하는 날은 최대한 빨리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이가 없는데 제가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쨌든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암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사실 기반의, 뭐 회사가 거짓말한 것도 많고 한데 어떻게 거짓말하니, 와 진짜 이거, 와 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진짜 어이없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건조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영신금속을 한 처음부터 그 존재의 어떤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주운동은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돼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주운동의 핵심, 예방과 작은 종목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물론 그 액트가 처음이긴 한데 액트도 보면 당시에 어떤 예방을 하지 않으면,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미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장 폐지 뭐 결정 났다, 그때부터 막 주주들이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뭐 주주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뭐 상장 폐지 결정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이런 뭔가 위험 신호를 보고 예방을 해서, 그래서 액트가 지금 주가도 당시에 뭐 1,800원대인데 지금 아주 부진한 상태이지만 4,60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꿈도 못 꿀 주가입니다. 주식 수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요 4,6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내실은 더 좋아진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액트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 베트남 투자를 하는 부분 그때 당시에 그 전문 경영인께서 진짜 수익 조금 난 거 쥐어짜가지고 모으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그때 땅 사고 또 조금씩 돈이 부족해서 반만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결국 이제 2020년 3월에 공장이 이제 베트남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풀 가동입니다. 이런 물론 뭐 외형적으로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실로 따지면 당시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 뭡니까 그 핵심 공정의 내재화를 했고 전문 경영이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나서 뭔가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요 과정들을 밟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공장 어쨌든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 액트가 10년 이상은 큰 문제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는 기업을 예방을 해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주주 미래의 주주들까지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뭐 심지어 그때 당시에 진짜 막 죽일 듯이 싸웠던 그 최대 주주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해도 좀 풀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금도 감정이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빴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뭐 회사 측에서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우리가 그냥 우리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통해서 응징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사실 많습니다. 진짜 제가 뭐 제보 받은 것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랑 해서 뭐 협력사 통해서 해먹는 거 알아요? 뭐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데 이것만 갖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빼고 그나마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한 내용도 있는데 확인된 것 중에서도 옛날 기사도 있고 뭐 굉장히 심한데 그게 회사 이미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가 감정이 상하니까 이거 그냥 확 다 터트려? 이런 거. 근데 그게 절대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그런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 이게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강경하게 녹화를 했다가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다시 녹화를 하고 녹화 3번 하고 4번째 나온 것도 뜻하지 않게 음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뭐 신의 계시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그냥 다시 좀 안정을 찾고 감정을 배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이라는 건 결국은 앞으로 영신금속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한 3, 4년 지나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돈 세고 있는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회사를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렇게 아끼고 뭐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미래 투자 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3, 4년 후를 대비를 하면 그러면 10년 이상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어떤 근로자분들 그리고 지금의 주주 미래의 주주들 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방을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망할 것 같다 이거를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고 작은 종목 중에서 3, 4년 왜 작은 종목이냐 작은 종목은 실수 한 번 해서 100억 정도 날리면 이게 전체 주주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예방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뭐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필 우리 회사가 걸려가지고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제 지분이 1%가 채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회사 측에서 저렇게 악착같이 나오게 하고 이번에 한번 혼이 나면 그래도 회사도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는 뭐 이런 낙하산 채용 같은 거 없을 거고 내부 거래 같은 것도 할 때 조심조심 할 거고 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지 저 자체로는 뭐 사실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주주분들께서 힘을 조금만 더 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경영진을 몽땅 교체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방법이겠지만 최소한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만 들어가서 그래서 내부 통제만 강화를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호소문도 다 거짓말이고 보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선불로 등기 우표가 선불로 붙어 있습니다. 3천 몇백 원짜리. 진짜 뭐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 같은데. 또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 예.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조산업 알겠습니다. 사조산업 넣어놓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삭제된 영상에서. 자, 주주명부, 그냥 줬으면, 뭐, 제 돈 쓰는 거야, 뭐, 회사랑 상관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회사 자금 굳이 법무법인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됐을 거고. 의안 상정, 이것도 그냥 의안 올려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안 해가지고 안 하려고 돈을 썼으니까 이게 회사의 문제입니까? 최대주주 개인의 문제입니까? 최대주주 개인의 문제다. 최대주주 개인의 문제를 회사 문제를 가지고 썼으니까 요거 배임이 아니겠느냐. 예, 요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결권 업체 저거 못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해도 한 억 단위가 들었을 겁니다. 저 인원이면. 의결권 업체 뭐 게시판에 계속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 내용도 보면 정말 황당한 거 많습니다.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니와 영신금속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회사 자금을 쓰는 게. 올해 적자 났으면서 또 이거 하면서 한 몇 억 쓰지 않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바로 잡을 겁니다. 예. 예. 먼 길 오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또 주주총회 참석하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인근에 23일에 인근 호텔이 만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주분들께서 이걸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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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단타는 거래세가 없으니까 ETF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런 것, 진짜 자기들 주주를 뭐 챙긴 적도 없으면서, 또 감정 가라앉히고, 자기들이 주주들을 챙긴 적도 없으면서, 자기들 급하니까 주주들 찾아가가지고 곤란하든 말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정말 이 태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태도가 딱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아유, 너무 곤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다음부터는 증권사의 그 주소를 직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뭐 많이 날라오니까. 근데 집으로 하면 또 집에 비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면 이도저도 안 되네. 네, 그러면 그 고향 집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동원수산. 예, 알겠습니다. 동원수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산업, 동원수산. 요즘 이제 화두가 또 이런 식품 쪽인가?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로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 정말로 대단하신 게, 제가 위임장을 지금 한 140여 통을 받았는데, 또 보내주신다고 연락 주신 분들, 요즘 진짜 전화기 불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까지 하면 한 2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게 등기 비용만 3,000원대 중반, 한 3,600, 700?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떼는 거 600에, 뭐 봉투값 뭐 이렇게 하면 한 5,000원 정도. 이 시간을 제외하고, 발품 판 걸 제외하고 5,000원 정도의 비용인데, 이게 결코 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 또 안타깝습니다. 왜 소액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지? 매우 감사하고, 정말 제가 만약에, 저는 나서서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등기를 발송을 하고 기꺼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근데 아니, 전자투표하면 클릭 한 방이면 끝날 것을 이렇게 돈 시간 들이게 하고, 이거 받는 저도 혹시라도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뭐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써먹을까봐 거기 날짜 도장 다 찍고 스캔 다 떠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캔 떠놓는 건 주주총회 끝나고 결과 나오고 뭐 등기하고 나면 이건 다 삭제를 할 건데, 뭐 하는 일인지 지금 참, 전자투표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키움증권 매도가 호재로 보는 것은, 그냥 작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면 그냥 일반 개인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키움증권이고, 보이지 않는 손들은 키움증권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매도는 호재. 근데 주가가 팍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키움증권 매수가 왕창 있다. 요거는 굉장히 나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쑥 떨어졌는데 키움증권 매도가 되게 많다. 이건 호재. 예. 뭐 요렇게 뭐 아주 단순하게 적용하는 건데 꽤 참고가 많이 됩니다. 네, 포스코 강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오늘 댓글 또 너무 길게 하는데, 예. 적정 주가에 대해서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PER을 10배로 잡습니다, 보통. 그리고
요게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면 그대로 10배를 적용하시면 되고, 뭐 별다른 자산 없이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게임주나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데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없이 사업을 하는 데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데 20배. 그리고 뭐 공장 짓고 뭐 설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10배.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또 업종별로 약간 가감이 있긴 한데 너무 이제 그런 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치화하기에는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정관은 소액 주주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관 변경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왜 자꾸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액트. 액트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직접 공장을 만든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액트가 LG화학 통해서 폭스바겐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LG화학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요 거래선이 그냥 자기들 쪽으로 가는 것일 뿐이지 이게 이게 뭐 끊기고 새로운 데서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액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액트는 어쨌든 배터리용 FPCB로 10년 이상 먹거리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10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번다 이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최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적으로 저는 그 액트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PHR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그 센서 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요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네, 티웨이 항공 유상증자. 네. 예, 우편은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선정.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나 우리 영신금속 소액 주주 카페 여기 요 주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로 오시면 영신금속에 여기 위임장 작성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려 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뭐 권리 행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돈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하다 넘어가 버렸나? 요즘 주변 여기서 새 창이 뜬 게 아니었구나. 예. 예,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마트 시장.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항상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 만약에 이렇다면 사실 시장은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뭔가 확 먹는 게 없으니까, 예, 확 질렀다 뱉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100조에 이마트가 5조,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5조를 이번에 조달한 5조를 때려박아가지고 전국을 쿠팡 물류센터 10분 이내 거리로 다 두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실시간 배송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클릭해가지고 2시간 후에 오는 거랑 내일 오는 거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2시간 후에 오는 게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이마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한통운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뭐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이마트도 생존 가능한데 과연 쿠팡보다 이게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마트가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기존 마트들을 끌어들여서 연합의 형태로 쿠팡하고 대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쿠팡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쿠팡은 돈 다 때려 박아가지고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사실 저는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래도 미국에서 5조를 조달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니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는데, 예, 사조산업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끝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을 보고 보통 얘기하기로 세기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다음번은 더 커지는 형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간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 아마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은 단타 기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동원수산 이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기대치를 항상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하락 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 거 물량, 그리고 여기서 샀다가 차익 실현하는 거 물량,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할 만한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럼 또 얻어맞고 떨어집니다. 얻어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내리고 더 이상 내릴 데 없을 때까지 해서 바닥 자꾸 기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응을 조금 정교하게 한다면 이쯤 오면 떨어지겠네. 그럼 여기서 덜어내고 밑에 가면 또 사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이 주기를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이 하락 주기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면 그냥 잘 나가는 종목 잡고 아니면 앞으로 전도 유망한 종목 잡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뭐 딱히 이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묵은 매물하고 바닥에서 사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하고 같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닥 한참 기고 돌아설 때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강판은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간격이 갭이고 갭은 곧 의지다. 상승할 때 이 갭이 생긴 거 안 채웠기 때문에 아직 상승 의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갔다 왔다 여기서. 예. 그러면 사실 이 형태의 흐름만 보면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강판 나쁘지 않고 지금 사도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산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의한 패턴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